자, 26번입니다.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아, 이게 뭐죠? 그렇죠. x축과의 만남이죠. fx는 0은 fx라는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딱 드는 생각이 3차 함수가 극점이 없는 3차 함수는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지금 3차 함수에 어떤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뭐 3차 함수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3차 함수의 정보를 어느 정도는 던져주는 게 솔직히 10개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충분히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는 3차 함수의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극점이 있는지 극점이 없는지 그리고 극점이 있더라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지 이런 뭐 양수인지 전혀 어떤 상황이 나와 있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 열어놓고 고민을 하면서 조건을 적용시켜야 되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오려면은 아까 이제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극점이 없는 3참수는 말이 안 돼요. 왜냐고? x축과가 언제나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실근은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나올 테니까. 그러면은 최고차 항의 그 극점이 적어도 있는, 그러니까 극대극소가 무조건 존재하는 3참수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되고요. 근데 이것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또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분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에도 x축이 만약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좀 하나 더 해볼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에도 x축이 이제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야 교점이 두 개, 이런 식 교점이 두 개. 물론 하나는 중근이고 하나는 이제 허근이 왜 나와? 하나는 또 그냥 근 하나의 실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에도 마찬가지다. 최고차항의 개수 음수일 때에는 이런 식으로 x가 커질수록 아래로 쭉 내려가는 이러한 그래프의 개형이 잡힌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바로 뭐예요? 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종류들인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나를 볼게요. 나를 보시니까 F 안에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보세요. x-fx가 바로 여기 쏙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는 0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가 3개이다. 실근의 개수는 당연히 이 x의 개수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볼까? 우리는 지금 크게 이런 거는 이제 뭔가 크게 바라보는 시선이 좀 필요하죠. 자, 보세요. 어쨌든 x 값이 들어가서 계산이 된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겉함수 fx에 들어갔을 때 걔가 0이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fx가 0이 되는 상황들, 즉 네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미 분석을 해놨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식을 좀 써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 fx가 0이 되는 곳들 이렇게 근들이죠, 근들. 얘를 한번 편의상 알파 베타, 그래 알파 베타 정도로 한번 명칭을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근의 이름은 알파 베타 감마를 많이 쓰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인 거죠. x가 들어가서 어떻게 계산되었는데 걔가 다시 f에 들어가서 0이 되었다. 즉 x축과 만나려면 바로 얘가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돼야겠죠. 즉 식을 한번 써볼까요? x-fx가 어쨌든 알파가 되면 오케이. 그리고 x-fx가 어쨌든 베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한 x가 위아래 합쳐서 총 3개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나라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상황을 조금 더 다르게 분석을 해준다면은 x-fx는 알파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상황이죠. fx는 바로 넘기면 어떻게 되지? x-알파 또 fx는 x-베타라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는 그러한 상황이 총 x가 3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을 또 각각 적용을 시켜봐야 되죠. 어디에다가? 네 군데에다가 다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그리고 토탈 그러한 x가 3개 있습니다. 인 상황을 한번 우리가 또 체킹을 해봐야 되면서 물론 동시에 여기 밑에 있는 짜투리 요거 조건들 있죠. 이런 것들도 다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계속 눈으로 확인해 보면서 체킹을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1번, 그러니까 1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에 거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것부터 한번 체킹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게 무슨 상황이죠? 저 fx하고 x-알파와의 교점, 동시에 fx하고 x-베타와의 교점, 이 총 3개, 근이니까 3개죠. 3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x-알파, x-베타는 딱 뭐예요? 그쵸? x절편이 알파랑 베타인 직선이지. 기울기가 1이고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 알파하고 베타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x-알파는 여기서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스케치를 해도 이제 딱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스케치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x-베타는 기울기가 1인데 이건 사실 고민의 여지가 좀 있어요. 아,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는 게 기울기가 1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접하지 않고 또 뚫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되는 게 기울기가 1일 수도 있는 건 맞아.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 여기서 즉 얘가 x-알파가 하나, 둘, 그리고 저 위에서 하나 더 만나는 거 아시죠? 그죠?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fx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저기 위에서 이렇게 근이 하나 더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이미 여기에서 하나, 둘, 세 개의 근이 이미 여기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미 베타는 하나는 보장이 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총 적어도 4개 이상의 근은 이미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위아래 합쳐서 이미 4개 이상의 근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는 3개만 되는 게 좋은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감하게 삭제 하셔도 되겠죠. 그죠? 지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거야. 자, 그럼 또 가보자. 여기도 x-알파니까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거 여기 하나 쭉 한번 그어볼 텐데 여기서도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여기서 기울기가 접하는 게 기울기가 1인지 아니면 뚫고 지나가는 게 기울기가 1인지 고민이 되는데 확실한 건 뭐예요? 그죠? 베타를 지날 때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근 하나 그리고 쭉 내려가고 쭉 내려갔을 때 밑에서 근 하나 이렇게 3개를 가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림이 생략되어지는 부분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미 베타를 지나는 요 x-베타가 fx하고 이미 하나, 둘, 저기 밑에서 3개의 근을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알파라고 하는 근은 이미 적어도 하나는 보장을 했기 때문에 토탈 4개 이상의 근이 잡히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과감하게 생략. 확실하게 날리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상황에서 문제를 만족하는 상황들이 존재하겠구나 라는 생각은 뭐 어렵지 않게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둘 중에서는 누가 안 될까를 한번 걸러내 봐야겠죠. 같이 볼게요. 자, 그럼 fx가 x-알파, 그 다음에 x-베타를 또 스케치를 해봐야 될 텐데 여기다 한번 스케치를 해볼게. 그러면은 x-알파가는 여기죠. 여기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뭐예요? x-알파는 여기서 근 하나밖에 안 나오지. fx는 어차피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근이 하나가 생성이 됐네. 그러면은 요 x-베타, 요 베타를 지나는 기울기가 1인 녀석에서는 근이 2개가 나오는 상황이 연출이 돼야 될 것 같아를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상황이 연출이 되죠. 왜냐면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있죠? 그래요. 베타, 0은 기본적인 근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접하는 상황이 충분히 연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그림이 지금 얘랑 평행하지 않아 보이지만 둘 다 기울기가 1인 겁니다. 좀 그런가? 그러면은 좀 이렇게 평행하게 좀 보여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뾰로롱 하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근 하나 이렇게 3개.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일단은 충분히 연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네를 일단은 마음속에 두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그럼 얘는 안 되나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럼 역시 x-알파가 이렇게 생겼을 것 같고 일단 여기는 보류하고 베타부터 보자. 베타가 확실하니까. x-베타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근 하나가 일단은 확실히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똑같네. 요 알파를 지나는 x-알파에서는 근이 2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싹 접하는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죠. 이 알파를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0 그리고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 접점 이렇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하나, 둘, 3개의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 그럼 뭐야? 뭔가 요 나라는 조건만으로는 요 2개에서 누가 안 되지를 걸러낼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니 친구들? F형은 P분의 Q니까 fx의 그 식은 하나야. 모습은 하나라고. 하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케이스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구는 안 된다 이거든. 근데 누구는 안 될까를 나만 가지고는 가려낼 수가 없었으니까 바로 밑에 있는 거 있죠. 여기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것들을 잘 적용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세 가지를 잘 적용을 시켜 봅시다. 그러면은 F1은 4, F'1은 1, F'0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눈에 띄는 게 이거예요. 바로 4인데 4. 왜 눈에 띄는지는 보세요. 4는 양수거든요. 함수값이야. 즉 y값이 4인데 양수인 경우는 이런 경우에서는 얘밖에 없죠. 친구들 얘밖에. 지금 4가 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다는 얘기는 여기 어딘가에 1,4가 딱 여기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점이거든요. 이런 데서는 다양한 곳에서 1,4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그때의 기울기가 1 양수란 얘기인데 이때는 기울기가 1이 아니죠. 절대 1이 될 수 없어. 양수가 될 수 없지. 음수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 F1은 4 그리고 F'1은 1을 통해서 얘는 탈락인 것을 또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얘를 그 이별을 이렇게 보내주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네 가지 상황 중에서 세 가지를 이런저런 이유로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하나를 좀 확대해 볼까? 자, 이런 상황이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다가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그죠? 문제에서는 F0, 즉 fx의 이 함수값을 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는 함수값을 구하려면 당연히 요 알파라든가 베타라고 하는 점을 값을 찾아야 되죠. 말이 안 나오니. 값을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세 가지 정보를 여기다가 어쨌든지 간에 잘 녹여내어서 알파라든가 베타의 값을 한번 잘 찾아보자. 그래야 이제 fx의 모습이 나올 테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제 필요 없는 건 지워도 되겠죠. 이거 지울게요. 다 지우자. 오케이, 그러면은 F1은 4고요. F'1은 1이고 F'0은 1보다 크다를 여기다가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일단은 F1은 4, 양수값 4를 그러니까 극한값이 나와. y값 4를 만들어주는 1은 어디 있을까? 지금은 이거만으로는 전혀 1,4가 어디 있을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데 일단은 이 정도는 알겠지. 바로 여기 있죠. 여기. 왜냐면 1은 양수잖아요. 양수인데 기울기도 그러니까 1의 함수값은 양수 4인데 그때의 기울기도 뭐예요? 1 양수니까 적어도 1,4는 여기쯤에서만 이렇게 뭐라가 돼야 돼요?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런 데에서는 기울기 값이 음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1,4가 어디 있을까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그 힌트가 이거였어요. 바로 기울기 값이 1이다.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연두색 보여요? 이거 연두색의 기울기가 1이었죠. 이게 바로 x-알파, x-베타였으니까.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1,4 함수값이 양수인 거? 그러면은 딱 여기잖아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어디? 여기 여기가 1,4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1,4가 될 수 있는 게 여기 말고 사실은 이렇게 좀 엄청나게 확대를 해볼게요. 즉 기울기가 1이면서 양의 함수값 4를 가질 수 있는 게 여기도 되지. 친구들 여기 어딘가에 여기도 선생님 빨간색으로 해볼까? 여기 어딘가에 1,4가 만약 여기 있어서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도 양수 1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기 1,4가 있어서 여기 1,4가 있어서 그때도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1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 중에서 1,4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처음에 그냥 눈에 띄었던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걸러내지?를 고민은 바로 마지막에 있는 얘를 한 번도 안 썼지. 여기서 걸러내는 게 당연한 수순인 거죠. 그러면 F'0은 1보다 크다. F'0, 0이 어디죠? 1 왼쪽이잖아. 1 왼쪽이죠. 그럼 만약에 1이 여기 있으면은 1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제 요 케이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1의 왼쪽은 여기 어딘가에 0이 있는데 그때의 기울기가 1보다 커질 수 있을까? 절대 말이 안 되지. 왜요? 지금 1,4가 여기 있으면 그때의 기울기가 1인데
지금 왼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죠, 친구들? 바바바박 하면서. 그렇죠. 점점 작아지다가 심지어 0 찍고 음수가 돼버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4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케이스마다 안 되는 거를 하나하나 쳐나가는 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1,4는 1이었을 때 양의 함수값 4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그러면서 이제 기울기가 1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기울기가 1이 된다. 양수니까 이런 데서는 1,4가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 알파부터 여기 극대 사이에 있는 점에서 이제 1,4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때 기울기가 1이래요. 1. 근데 우리가 아까 요 초록색이 기울기가 1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요 접점이 1,4가 될 수 있는 후보에서 아주 유력한 게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관찰을 해보면은 요 알파와 1 사이에 알파와 1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이에 또 다른 1,4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에 어딘가에서 1,4로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f'0이 1보다 크다 해서 걸러지는 거야. 왜냐고? 0은 1의 왼쪽인데 기울기가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점점점 왼쪽으로 갈수록 기울기는 작아지다가 이제 망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얘를 버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한 거예요? 1,4라고 하는 점을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당연히 그렇죠. 요 알파, 베타 찾아서 fx식 만들고요. 그 다음에 0 집어넣어서 p분의 q 구하고 더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알파, 베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알파가 눈에 딱 보이죠? 이거 보자마자. 맞죠? 알파가 눈에 보여야 돼요. 왜?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뭐였죠, 친구들? 이 기울기가 뭐였죠? 1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 또 45도 그러면은 이 높이가 4니까 여기도 4란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알파가 너무 조금 허무하게 1에서 4를 빼야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인 것이 어렵지 않게 밝혀졌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알파를 빠르게 찾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면은 베타는 어떻게 찾을까? 얘도 고민을 하는 건데 이 베타를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만 써보자. 바로 3차 함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3차 함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직선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빨간색 직선과의 교점의 x좌표 보이세요? 이거 세 개를 다 더한 것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선 베타와의 교점의 x좌표 이렇게 세 개를 더한 것은 어떻다? 동일하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3차 함수는 뭐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뭐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러면은 이 등호를 만족하는 x들이 근이 될 텐데 그 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mx 플러스 n을 왼쪽으로 넘겨서 는 0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 봤자 어떻게 돼요? 요 a라든가 b라고 하는 3차항과 2차항의 개수는 변할 수가 없지. 얘는 어차피 1차항과 상수항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세근의 합, 근과 계서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는 어떤 직선이 들이대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차 함수와 어떤 직선이 있었을 때의 세근들의 합은 다 동일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이 3차 함수와 보세요. 이제 가자 3차 함수와 그 다음에 이 직선과의 교점은 어디 세근은 어디입니까? 그래요. 1에서는 중근 그러니까 1 2개 그리고 마삼 1개 이렇게 3개가 근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다 더한 게 마이너스 1이죠. 맞죠? 자, 그럼 두 번째 바로 이 3차 함수와 그 다음에 x는 y는 0 이것도 어쨌든 직선이잖아. 의 만남은 어떻게 근이 돼요? 그렇죠. 마삼에서 중근, 베타에서 근 하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마삼이 두 번이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까? 마삼, 베타 이렇게를 다 더한 게 바로 이렇게 서로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이렇게 다 더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6 플러스 베타가 되니까 베타는 얼마예요? 얼마가 돼야 되죠? 5가 돼야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5. 베타는 보다 5다가 어렵지 않게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문제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이 알파 베타가 좀 금방 잡혀서 그냥 그런 좀 아주 어렵진 않은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찾았죠? fx의 식을 어느 정도 우리가 윤곽이 잡혔습니다. 바로 마삼에서 중근, 그러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요. 그 다음에 베타 x 마이너스 베타니까 5죠. 5를 이렇게 인수로 갖는다. 물론 최고 창의 개수 음수죠. 그런데 그 음수가 실제로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겠어. 자, 그러면 요 k만 구하면 될 텐데 k는 어떤 정보를 이용하면 되죠? 그렇죠. 1,4를 지난다 이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1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은 4는 k 그리고 1 집어넣으면은 4의 제곱이니까 16. 그리고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돼서 마이너스 1이니까 k라고 하는 것은 음수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식을 다 찾았네. 마이너스 16분의 1. 그러면은 다 찾았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한 번 더 써보자. 그러면은 fx는 마이너스 16분의 1을 최고창의 개수로 하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0의 값이죠. p분의 q. 그러면 0을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런 거 계산 마지막에 잘 해야죠. 선생님도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계산을 잘하자. 그러면은 9 곱하기 여기가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되지.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6분의 5, 9, 45 이게 되고요. P분의 Q 기하분수 다 됐나요? 됐죠. 이거 마지막에 꼭 확인하시고, 그러면은 16분의 45니까 더하면 얼마예요? 5, 61이 최종 정답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푸는 전략 잘 한번 꼭 다시 한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풀어보시고요. 마지막에 알파하고 베타를 구하는 생각들도 같이 한번 복습하시면서 조금은 간결하고 합리적으로 구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27번입니다. 27번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딱 하나야. 이 절대값의 존재인 거예요. 식에서 절대값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절대값 안에 값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눠가지고 절대값을 그냥 벗겨주던가 아니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벗겨주던가 이렇게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식을 좀 다듬어 볼게요. 일단 문제 읽어보자. 일단은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래요. 그렇게 되는 정수 K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요 식을 살짝 다듬어 볼게요. 어떻게 다듬을 거냐면은 6x를 일단 넘겨줄게. 왜냐면은 K만 남기고 싶으니까. 이거는 문제의 유형은 사실은 되게 전형적인 유형이긴 해요. 그죠? 이렇게 잡고요. x네. 그죠? x가 잡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는 K다.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고 K를 적당히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교점이, 즉 실근의 개수, 교점이죠. 교점이 4개가 되게끔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최종 목적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지금 눈에 띄는 이 절대값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절대값을 처리하는 기준은 뭐예요? 그렇죠? 이 알맹이에 대하여 이 값이 0 이상일 때와 0보다 작을 때를 찾아내는 거야. 맞죠? 그러면은 이 알맹이의 식을 한번 관찰할 필요가 있겠지. 그죠? 그러면은 이 fx 더하기 x의 식은요. 여기다가 써볼게요.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 제곱 플러스 11x가 되겠지. 10x에다가 x를 한번 더 댔으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것을 그릴 텐데요. 이거를 그릴 텐데 일단은 좀 눈치를 좀 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얘가 지금 일단 원점을 지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원점을 좀 지나 볼까?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원점을 지날 텐데 만약에 그래프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거 그래프를 우리가 극대역수를 다 찾기 전에 만약에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볼까? 그러면은 이 덩어리 이게 바로 y 값이잖아요. 이게 y 값, 계산된 값은 y 값이잖아. 그럼 이 값이 절대값을 벗겨주는 그 기준이 양이냐 음이냐를 따지는 건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버리면은 여기가 양수 그 다음에 여기가 음수잖아요. 그러면은 범위가 난리가 나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 작을 때는 그러니까 음수니까 절대값에서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디 갔어?
양수니까 그냥 벗기고,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음수니까 절대값 붙이고, 또 여기 이상에서는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벗기고, 이 짓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지. 그럼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이 바로 0,0을 지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최고점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거나 이것도 좀 그래. 그죠? 아니면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겨서 즉 0을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싹 다 음수가 되거나 오른쪽은 싹 다 양수가 되거나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는 음수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생겨야지 딱 하나의 경계를 기준으로 그 절대값을 벗겨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죠? 그럼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했어.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죠? 자, 실제로 그런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이거는 도함수를 그려가지고 극대국소 찾아가지고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조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2분의 1 x로 한번 묶어줘 보세요. x로 묶어도 되는데 그냥 계산을 편의를 위해서 2분의 1 x로 묶어줘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죠? 9x 플러스 22 이렇게 되죠. 맞나요? 끝까지 의심하라고 스스로를. 맞나요? 맞죠. 그러면은 봐봐. 얘는 0을 만족하는 게 바로 x축과의 교점인데 걔가 얘밖에 없지. 왜냐면 여기서는 판별식이 뭐죠? 음수잖아. 그러니까 x축 위에 둥둥 떠 있으니까 는 0을 만족하는 게 없다고요. 맞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뭐예요? 0을 집어넣어서 0 되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0, x축과의 교점은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되 또 다른 곳에서는 절대 x축과 안 만나.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또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 없는 게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 아니.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로만 고민을 하면 되는 거야? 0으로만 경계를 나누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0 이하에서는 0 이상에서는 0 이하에서는 0 이상에서는 무조건 다 0보다 왼쪽은 음의 값을 갖겠고 0보다 오른쪽은 양의 값을 갖겠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됩니다. 우리는 경계값이 0이다를 어렵지 않게 합리적으로 좀 의심을 하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절대값을 벗기고 계산하는 과정은 완전히 계산밖에 없는 순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리 좀 다 계산을 하고 필요한 거는 그래프도 그려와 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녀석의 식을 절대값을 벗기는 기준이 0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0 이상이면은 역시 그냥 이 값이 양수가 될 테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절대값 없이 벗겨졌죠. 그리고 0보다 작으면은 이 전체 값이 음수가 될 테니 마이너스 붙여서 절대값을 이렇게 만들었을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0 이상일 때에는 그대로 흘러가니까 이렇게 쭉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한번 선생님이 얘를 가지고 미리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fx가 날아가는 거 보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7x만 남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0 이상일 때 이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에는 요 마이너스 7x의 그래프를 그릴 텐데 눈에 띄는 거는 마이너스 7x가 너무 가볍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요 그래프만 따로 그린 다음에 x축, y축 오른쪽에다가 즉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따로 그래프를 그려주려면은 도함수를 그려서 극대흡수 찾으면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1에서 5에서 극대 극소를 갖고요. 극대값은 7, 극소값은 음의 값 마이너스 25 등등등을 갖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니까 원점은 1 왼쪽에 어딘가 있겠지. 맞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가 이제 원점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가 y축이 될 테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즉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K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죠? Y는 K, X축과 평행한 선인 거잖아요. 걔가 이 전체적인 그래프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은 당연히 여기 존재해야 되는 게 맞겠지. Y는 K가. 그죠? 그러면은 이 녀석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범위를 잡을 텐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는 거예요? 여기가 5가 아니구나, 친구들. 미안. 여기가 7이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7이고요. 그죠? 그러면은 7에서 5에서 극대 극소를 갖고요. 그 다음에 1에서 5에서 극대 극소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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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에서 5에서 극대 극소를 갖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쵸. 여기서부터는 조금이라도 커야 되죠. 그죠? 커야 되고, 그 다음에 7까지도 안 돼요. 7이 되면은 세 점에서 만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K의 범위는요, 0보다는 크고요. 7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1부터 6까지의 정수밖에 안 되지. 그러면 1, 2, 3, 4, 5, 6 다 더해주는 게 답인 거죠. 그래서 1, 2, 3, 4, 5, 6이 다 더한 게 정답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7이니까 7, 3, 21이 최종 정답이 되는 뭐 그런 문제였어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닌데 뭐가 어렵냐면은 굳이 생각을 하면 이거죠. 그죠? 이 절대값 안을 벗겨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전체적인 모습이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의 경계를 잘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 이 녀석이 어떻게 돼요? 그쵸. 어차피 여기다가 x 더하는 거니까 뭐야 이거 어차피 3차 함수일 거 아니에요. 어떤 3차 함수?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음의 값과 양의 값을 이렇게 번갈아 주는 경계가 너무 복잡해지죠. 말도 안 되잖아. 경계값이 보려 하나, 둘, 세 개가 생기는데 설마 그런 문제를 내겠니? 안 낼 거라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이 함수를 직접 계산해 봤더니 실제로 어떻게 된다? 그쵸? x축 이게 3참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은 바로 한 군데서밖에 없다. 그게 이제 여기일지 어떻게 됐어?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이 0,0 그죠? 0,0을 지나니까 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은 음수고 오른쪽은 양수다. 그러니까 우리는 0을 기준으로 식을 분리하겠다.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산밖에 없으니까 직접 계산해 주시면서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y는 k를 적당히 움직여가면서 4개가 되도록 교점이 4개가 되도록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복습을 꼭 해보시길 바래요. 자, 28번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기 전에 보기부터 확인하는 거야. 만약에 기억이 답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친구들? 기억이 답이 아니야. 그러면은 1, 2, 3, 5가 바로 지워지니까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나오지. 근데 출제자들이 이렇게 되겠니? 절대 이렇게 내지 않죠. 무조건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을 다 생각해서 답을 내게끔 문제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기를 작성할 때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예요. 기억이 답이면 어떡하지? 기억이 답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이거 다 날라가니까 니은 디귿을 판단하지 않고 바로 답이 4번이다. 이런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안 풀어도 기억은 참이야.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찍어도 4번은 찍지 말자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보기를 보니까 기억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니은이 답이면은 2, 5번 중에 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억이 답이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1, 3번 중에 답이 있겠죠. 즉 기억, 니은, 디귿을 다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그러한 거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는 꼭 개연성이 다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억을 판단할 때 이미 판단이 됐지. 물론 확인해 보겠지만 자, 기억에서 주어진 이 정보가 니은이나 디귿을 푸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풀면서 얻어낸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니은을 풀면서 얻어낸 정보가 바로 디귿을 풀 때 또 중요한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즉 기억, 니은, 디귿은 서로가 영향을 준다. 즉 하나만 보고 머릿속에서 지우는 게 아니라 기억, 니은, 디귿을 쭉 풀어나가면서 계속 정보를 누적해 나가는 거예요. 즉 기억, 니은, 디귿은 그런 식으로 전략을 좀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28번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 취예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 취. 친구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3차 함수, 보통 우리가 3차 함수 하면 이런 그래프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극점이 존재하는 3차 함수라면은 어떤 이상한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어떠한 값 k에 대해서 또 서로 다른 A, B, C가 존재하는 거지. 무슨 말이야? A도 K, B도 K, C도 K, A, B, C가 같은 값 K를 예를 들어서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A, B, C가 어떤 값 K를 동시에 화살표를 주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 반대 방향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반대 방향 역함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정의역이 서로 다른
화살표를 따다닥 이런 식으로 A, B, C에게 동시에 화살표를 쏘는 거는 우리가 함수의 정의에서 어긋나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차함수가 뭐 3차함수든 뭐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러한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왜냐고? 그러면은 똑같은 y 값에 대해서 서로 다른 x 값이 존재하니까. 즉 무슨 말이에요? 계속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하든가 계속 감소할 거면 계속 감소하든가 둘 중 하나만 만족해야 돼. 그런데 gx의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즉 x값이 엄청 커지면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gx는 뭐예요? 계속 증가하는 증가함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 다음에 쭉 나와 있는데 요 g라고 하는 걸 등장시키고 이 g를 이용해서 f라고 하는 식을 만드는 거예요. 약간 보통 우리가 보면은 F를 먼저 주고 G를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F를 조금 나중에 이렇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뭐 G를 미리 좀 설명을 해놨네요. 자, 어쨌든 간에 옳은 걸 고르세요. 기억은 이미 참이야. 이미 참인데 우리는 이게 왜 참인지 그래도 복습은 해보자. 왜냐면은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즉 3차 함수는 계속 증가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만족해야 되죠? 그죠? 기울기가 양수이어야 해요. 물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증가함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다가 0 한번 찍고 양수일 수는 있어. 무슨 말이에요? 즉 g 프라임 x의 값, 즉 x에서의 기울기 값이 언제나 0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gx의 식을 g 프라임 x의 식을 구해야겠죠. 여기다 한번 옮겨보고. 자, 그러면 g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g 프라임 x의 식은 어떻게 되죠? 미분하는 겁니다.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늘 0 이상인가를 생각을 해볼 텐데,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죠? 0 이상인 것을 만드는 거지. 그러면은 g 프라임 x가 늘 0 이상이기 위해서는 이 g 프라임 x의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한 점에서 닿아도 오케이, 그 다음에 붕붕붕 떠 있어도 오케이. 즉 한 점에서 닿아 있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이란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x축 위에 둥둥 떠 있다는 얘기는 x축과의 만남이 없다. 즉 교점이 없다. 즉 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도 오케이. 즉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거야. 어떤 사고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정도는 이런 생각 안 해도 아셔야겠지만. 자, 그러면은 지금 최고 판별식을 따져 볼 텐데요. 지금 여기 1창의 개수가 짝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4분의 d 전략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면은 절반의 제곱 a 제곱에서 마이너스 ac니까 3b만 나오고 걔가 0 이하이다가 맞죠. 그래서 a 제곱은 3b 이런 식으로 a 제곱은 3b 이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식이 나오고요. 당연히 기억은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니은을 확인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니은을 풀기 위한 계산은 미리 좀 해놨어요. 이 자잘한 계산은 뭐 미리 좀 적어놨습니다.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자, 니은을 볼게요. 방정식 f'x는 0,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줄근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fx가 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fx는 바로 여기 나와 있다. 바로 이 fx는 gx에서 g-x를 pen 거예요. 그럼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지. gx하고 g-x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gx는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g 안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 홀수 차수에는 부호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벗겨져 나오고 짝수 차수에는 역시 마이너스가 전혀 힘을 안 쓰죠. 아무튼 간에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날릴 건 날리고 보니까 2x 세제곱 플러스 2bx가 됩니다. 이게 바로 fx였어. 그러면은 fx는 이런 식으로 x 세제곱 플러스 bx예요. 뭐 기함수이긴 하지만 지금 뭐 기함수의 성질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f'x는 0이니까 지금 프라임은 이렇게 됩니다. 즉 0,b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러한 뭐 이렇게 우함수인 거죠. 우함수인데 아무튼 0,b를 꼭지점을 하는데 이 니은을 풀 때 약간 사고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서로 다른 두 줄근을 가져? 그럼 b의 값을 모르는데 그러면은 뭐 x가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니은은 아니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x를 딱 쳤다면은 이건 운이 좋았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b의 정보를 정말로 몰랐을까? b가 어딘지 진짜 몰랐을까? 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모든 문제 기억, 니은, 디귿을 풀 때에는
그 이전, 그러니까 니은을 문제를 풀 때는 기억에서 사용된 정보, 우리가 알아낸 정보가 꼭 필요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보세요. a제곱은 3b보다 작거나 같다. 즉 이렇게 되는 식을 우리가 아까 발견했었잖아요. 근데 b가 여기 있잖아. b의 정보가 덩그러니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a제곱보다 3b가 더 크거나 같아. 그런데 a제곱 자체는 어차피 뭐예요? 최소 0 이상은 보장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제곱이잖아. 그러면은 3b가 0 이상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b는 0 이상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b는요, x축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이상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이,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그죠? b 입장에서는 0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b가 0 이상이 되는 거니까 b가 0일 수도 있고, 즉 x축이 0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축이 b 밑에 있어가지고 b가 0보다 클 수도 있는 거야. 맞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니은은 서로 다른 두 질근을 갖는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가 0, 이렇게 다 했더니 b를 모르는데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확신할 수 있지? 그러니까 니은은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았던 겁니다. b의 정보를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어디에서? 기억에서 안다고. 기억에서. 맞아요? 그러면은 어떤 값의 제곱, 그러면은 그 값은 최소 0은 보장하는 거잖아. 그러면 3b는 0 이상이다 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은 b가 0 이상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즉 b는 0보다 클 때도 존재하고 0일 때도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0일 때에는 x축 여기 f'x하고 닿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0보다 클 때에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은 x축하고 안 만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리는 없다.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f'x는 0의 실근을 가지면 G'1은 1이다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자, 우리가 방금 니은은 아니었고, 우리가 니은 문제를 풀 때에 f'x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니은을 풀면서 했던 정보를 또 써먹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f'x는 0의 실근을 가지면 여기까지가 가정이야. 근데 f'x는 0의 실근을 갖는다는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지금 f'x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그지? 뭐냐면은 b와의 만남, f'x는 b와의 만남이 어떻게 해요? 즉 b가 여기가 x축일 수도 있고 여기가 x축일 수도 있다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둘 중 상황에서 f'x가 실근을 갖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 상황밖에 없다는 얘기지. 즉 여기서 접하고 있다, x축하고 접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즉 b가 0이라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즉 여기에서는 실근을 가지면, 즉 b가 0이면 이런 것을 가정하고 있어요. 자, 그럼 자동적으로 b가 0이란 얘기는 여기가 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제곱이 0 이하이다, 이런 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제곱해서 0 이하이다, 0보다 작거나 또는 0이다, 0보다 작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a제곱은 0이다. 그러니까 a도 0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b가 0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에서 a는 0이다라고 하는 정보도 보너스로 알 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즉 a, b가 둘 다 0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a, b가 둘 다 0인 상황에서 G'1은 1이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gx가 여기 있었죠? 그러면 이거를 미분해 볼까요? 그럼 a, b가 0이니까 뭐 미분하기 전에 이거부터 날리세요. 그러면은 G'x는 여기다 좀 지우자. G'x는 어떻게 됩니까? G'x는 어떻게 돼요? 3x제곱 플러스 c가 아니라 그냥 3x제곱으로 끝나죠. c도 어차피 미분하면 날아가니까. 그럼 3x제곱 끝났잖아. 그러면은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1이 아니라 3이네. 3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디귿은 자동으로 탈락 이렇게 되어서 정답은 의외로 1번 기억밖에 없었어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이 18번 같은 문제는 솔직히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닌데 여기서 여러분 챙겨가야 되는 거는 뭐예요? 두 가지였죠. 처음에
보기만 보고 기억은 참인 것을 느끼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실전에서 꼭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억이 왜 참인지는 물론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계속 증가함수가 된다. 그러면은 모든 기울기가 0 이상은 되니까 우리는 아까 G'을 만들어가지고 0 이상이다. 그걸로 이제 판별식으로 풀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니은 디귿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니은이나 디귿을 판단하면서 계속 A제곱은 3B 이하이다를 계속 써먹었단 말이야. 그리고 디귿을 풀 때에도 니은에서 생각했던 이야기를 계속 써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계속 영향을 주는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 이런 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문제는 문제 자체는 쉬웠죠. 아무튼 간에 28번은 그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29번은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같이 볼게요. 최고 차이 개수가 1이에요. 아주 좋은 정보인 거죠. 그런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3차 함수를 이용해서 g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요? fx와 그다음에 도함수의 절대값을 더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g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가나다 조건을 뭔가 적용을 시켜서 g3의 값을 구하래요. 근데 g3은요, 결국에는 f3 더하기 f'3이잖아. 즉 fx의 식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네요. 그죠? fx를 찾아라. fx를 찾아라. 자, 보세요. 가조건을 보겠습니다. f0은요. g0과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0이에요. 에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던 이 관계식 있죠?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은 g0은 f0 플러스 절대값 f0이죠. 그런데 얘가 0이라며. 얘가 0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절대값 블라블라가 0이죠. 그러면은 절대값이 0이라는 얘기는 요 알맹이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 가조건에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요. f'0도 0인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자, 보세요. 자, f0도 0이고요. 지금 여기다 다시 써볼게. f0도 0이고요. 그 다음에 f'0도 0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끄는 정보 하나 더. 뭐죠? 그렇죠. fx는 반드시 x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그리고 뒤에는 블라블라블라 뭔지 모르죠. 여기까지가 가라는 조건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요거 이해되셔야 됩니다. 요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문제 풀 때 몇 번이고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f2라고 해볼게. f2가 0인데 도함수도 0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함수는 2,0을 근으로 갔는데 도함수가 0이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접해서 통과한다 이런 말이죠. 혹은 접해서 통과한다 이런 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2는 중근이라는 얘기입니다. 중근. 그러니까 fx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x-2의 제곱을 무조건 최소 인수로 갖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f0, 0이 0이라는 얘기는 또 프라임 0이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요. x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나라는 조건을 분석했을 때의 결과들이에요. 맞죠? 좋아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나는 fx는 0은 양의 실근을 가져요. 우리가 아까 방금 뭐라 했죠? fx가 x제곱 0에서 중근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근 하나가 양수예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하나 그려질 것 같아. 어떻게 해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 0에서 하나, 그 다음에 또 다른 근 하나, 또 다른 근은 약간 네모라고 일단 둘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는데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x제곱에서는 중근이니까 접하면 나머지는 통과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0에서는 접하는, 조금 더 예쁘게 그리자. 통과하고 그 다음에 0에서는 접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혀 안 예쁘네.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fx의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예전에도 언젠간 분명히 얘기를 했던 건데요.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나머지 근을 어떻게 세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계산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는 결론은 뭐예요? 3K입니다. 3K. 왜냐면은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비율 관계. 어디까지? 여기까지. 극소. 그러면은 여기가 2대 1이라면은 보통 우리가 2K 대 K로 세팅을 하니까 당연히 0부터 3K가 더 지나간 거니까 여기는 3K로 두는 게 합리적이야. 왜냐면은 요 극소를 만족하는 포인트가 2K로 예쁘게 세팅이 되니까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무슨 말이냐,
여기를 만약에 내가 그냥 편의상 K라고 둔다면은 이 극소를 만족하는 극소인 점의 X좌표를 우리가 3분의 2K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나중에 계산할 때 분수를 계속 다루게 되니까 뭔가 불편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야. 자기 계산 실력에 굳은 믿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나를 못 믿겠거든. 그러니까 늘 선생님은 얘를 3K로 두고 극소가 되는 점을 딱 2K라고 예쁜, 사실상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또 좋은 게 여기 나중에 이 문제에서 안 쓰이지만 변곡점을 나타내는 포인트가 K라고도 줄 수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무튼 간에 요 나머지 실근 하나를 3K로 두는 게 합리적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fx의 식을요. 여기 뒷부분을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지. 어떻게 해요? 그렇죠. x-3K다. 이렇게. 맞죠? 여기까지가 나라는 조건을 보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었어요. 여기 조금 위로 옮길게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다를 보겠습니다. 다는 이 fx의 그래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건 너무 다시 내려야겠구나. 좋아요. 다시 내리고. 그러면은 fx의 그래프는 어느 정도 스케치가 됐단 말이야. 얘를 절대값을 매긴 것과 그 다음에 4y 서로 다른 실근 교점이죠. 걔가 3개야. 그러면 우리는 절대값을 스케치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 갔어? 조금 필요 없는 건 지우도록 하자. 안 돼. 그죠? 어디 갔어요? 여기다. 자, 그러면은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여기가 2K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절대값은 어떻게 그리죠? 절대값 접어 올리는 거야. 음의 부분을 접어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딱 접하고요. 그 다음에 극대가 되면서 극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원래 있었던 극소 포인트 2K가 누구를 만들어요? 극대를 만드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무튼 요게 바로 어디 갔어요? 절대값 fx가 되는데 얘하고 y는 4하고 서로 다른 3개의 교점을 가져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디가 되겠니? 그렇죠. 여기죠. 여기 따다다다다 있어가지고 여기가 y는 4가 돼야겠죠. 바로 극대를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하나, 둘, 3개 이렇게 되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접어서 올린 절대값 fx의 극대가 4란 얘기는요. 접히기 전에는 얼마란 얘기예요? 극소죠. 극소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그쵸? 마이너스 4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 풀었네. 자, 우리는 G3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fx의 식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fx의 식은 다 찾아놨죠. 어떻게 해요? 얘를 찾아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K를 구할 건데 그 K를 구하는 정보가 바로 뭐예요? 말해요. 이 K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가 나오면 되겠다. 즉 지금부터 이제 계산이죠. 그러면은 F에다가 이 K를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4K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2K에서 3K를 빼니까 마이너스 K가 되어서 걔가 마이너스 4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K 세제곱에 마이너스 붙인 게 마이너스 4니까요. K 세제곱에 1이죠. 그러니까 K는 1이다. 너무 깔끔하죠. 이렇게. 선생님이 왜 처음에 이 부분을 3K라고 두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습관이야, 습관. 여러분들 이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가 0일 때 3K라고 예쁘게 둘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아무튼 간에 그러면은 K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마지막은 그냥 계산이죠. fx는요, 식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으로 딱 끝나요. 맞죠? 자, 그러면은 G3이라고 하는 것은 F3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F'3도 알아야 되죠. 물론 절대값 줄 거지만 그러면은 도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F'X는 뭐가 되죠? 이건 뭐 안전하게 뭐 곱의 미분법으로 해도 되지만 그냥 가자.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러면은 도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F3은 얼마예요? 여기다 3 대입해 보세요. 얼마지? 0이네.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F'3은 얼마예요? 3 대입하면 얼마죠? 3, 3은 9, 27에다가 3, 6, 18, 9네요. 9다. 그러면 뭐 절대값의 의미가 별로 없었네. 그래서 두 개를 얘를 절대값 해가지고 더하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정답은 0 플러스 9가 되어서 마지막 정답은 이제 9가 된다. 뭐 이렇게 되는 문제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 1번이다. 결국에는 29번 문제를 풀 때 중요한 정보 복습해 볼까요? 어떻게요? 예. 여기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 이거. 그런데 원래 F0이 0이었죠? 근데 F'0도 0이었으니까 뭐예요? 바로 fx는
x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그리고 뒤에는 뭔가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는 조건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 뭔가 모르는 나머지 실근이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0으로부터 또 다른 0은 중근이 되고 또 다른 실근이 하나 존재할 텐데 얘는 계산상에서 3K로 두는 게 더 합리적이다. 물론 K로 둬도 됩니다. 뭐꼭 강요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3K를 두었다고 진짜 이게 말도 더듬어 3K로 두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라는 조건에서 접어 올린 거에 4와 이렇게 만나야 되니까 접어 내리기 전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었다. 즉 뭐예요? 극소가 마이너스 4다. 그러면은 극소 포인트는 2K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K를 대입되면은 분수가 나오지 않고 깔끔하게 계산이 되어서 플라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9번도 한번 꼭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0번입니다. 30번은 문제가 쉬운 문제인데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별로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지금 좀 생소하게 보일 수 있는 그림이 하나 선생님이 미리 좀 그려놨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좀 그려놨는데 같이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요 개수 몇 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접선의 개수입니다. 접선의 개수.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기 이거는 변곡점이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은요. 변곡점에서의 접선이요. 접선. 그리고 나서 이 영역이 좀 나눠져 있는데 여기 뭐 여기 이렇게 되는 이 영역,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이 영역, 이런 식으로 이 영역을 좀 나눠 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만약에 여기도 하나 빼먹었구나. 여기는 한 개.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 변곡점에 아까 그 3차함수의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냥 변곡점 그 자체에서의 접선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접선을 못 그어요. 그리고 나서 이 파란색 여기 원래 3차함수죠, 그죠? 이 3차함수 라인, 이 변곡점을 제외한 이런 데서 접선을 그어봐라고 하면은 두 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그냥 이 점이 접점이 되어서 한 개, 그리고 이 점이 어떤 교점이 되고 저기 어딘가에서 하나 더 이렇게 두 개.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여기가 접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 하나만 더 해볼까? 만약에 여기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자체에서 접선 하나, 그리고 저기 어딘가에서 접선 하나 더. 이쯤에도 이제 접점이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변곡점을 제외한 이런 포인트들, 이 3차함수의 선 위에서는요 언제나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변곡점의 접선 있죠. 그러면은 이 변곡점의 접선, 이 빨간색 선에서 이 변곡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들 있죠. 나머지 점들. 이 나머지 점들에서는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한다면은 이 자체가 접선이죠. 누구의?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 그러니까 이 자체도 접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쯤에 하나의 접선을 하나 그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서의 변곡점까지 어떤 이 접선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막 이 정도의 접선 하나 더 그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영역으로 나올 텐데 이 영역에서는요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기라고 한다면 이쯤에서 접선 하나, 그리고 이쯤에서 접선 하나, 저기 밑에서 접선 하나 이런 식으로 접선을 세 개 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영역에서는 한 개거든요. 왜 한 개냐면은 여기에서만 접선을 하나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쪽으로는 지금 접선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쯤에서 접선 하나를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기에서 몇 개? 3개. 왜냐면은 저기 위에 지금 그림에서 안 보이겠지만 저기 위에서 접선 하나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선 여기 접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이렇게 3개 이런 식으로 3개가 그려집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손으로 스케치해 가면서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가끔 이렇게 접선의 개수 정도를 우리가 미리 알고 싶을 때 잘 알 수 있는 정보니까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3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0,k, 0,k에서 일단 0,k라고 하는 것은 y축에 있는 점이죠. y축 위에 있는 점이 0,k죠. 그게 곡선에 그을 수 있는 모든 접선의 개수를 fk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불연속점의 값을 구하고 더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선생님이 이 함수를요 미리 이렇게 도함수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좀 그래프를 그려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1에서 극대값 1 그리고 3에서 극소값 마삼 이렇게 갔는데요. 지금 그러면은 y축 0,k는 y축이니까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y축이 필요하죠. y축은 x가 0일 때의 값이자. 그러면은 x가 0을 어떻게 찾는가? 이것도 일종의 뭐 센스라면 센스일까? 보세요. 여기가 3이고 여기 1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그어보시라고요. 늘 그랬지. 이거 몇 번 했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2대 1로 갈리는데 여기가 실제 길이가 2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실제 길이가 1이니까 1에서 1을 빼니까 여기가 바로 뭐다? x가 0일 때야. x가 0일 때 x가 0이라는 얘기 뭐예요? 그 점에서의 선이 뭐란 얘기예요? 여기서의 선이 뭐다? 그렇죠. 아이고. 여기서의 선이 뭐라고요? 그렇죠. 여기가 바로 y축이라는 거지. 좀 옮길까요? 이렇게 y축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y축이라는 거예요. y축 찾았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점들이 뭐다? 다다다다 얘네들이 바로 0,k들이라는 거죠. 0,k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접선의 개수를 좀 카운트하기 위해서 그 경계, 그 기준이 되는 또 하나의 선, 바로 변곡점에서의 접선, 변곡 접선을 하나 대충 스케치를 하나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제는 다 풀었지. 만약에 쭉 가자. 여기에서 쭉 0,k가 만약에 이전 그 밑에 여기 존재한다고 해보자. 여기 존재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한 개죠, 한 개. 아까 여기서 한 개였잖아, 한 개. 여기서 한 개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딱 점이 되면 몇 개? 그렇죠? 여기서는 두 개죠, 두 개. 요 3차 함수 라인 위에 있으면 두 개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여기 영역으로 K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3개죠, 3개. 맞아요? 3개. 그러면 보세요. 그래프를 상상해 보자. 한 개, 두 개, 3개.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3개. 이렇게 되니까 이 포인트에서 보다 불연속이다. 불연속. 이게 되시죠? 그죠? 불연속. 맞죠? 그러다가 쭉 가다가 또 뭐예요? 여기서는 몇 개? 이게 뭐예요? 접선, 변곡점에서의 접선 라인 위에 있으니까 또 두 개. 그렇죠? 그러다가 또 몇 개? 여기서는 몇 개? 한 개죠. 한 개. 맞죠? 한 개. 이해 되세요? 그죠? 그러면 불연속점이 어디란 얘기야? K가. 바로 당연하죠. 여기랑 여기란 얘기죠. 여기랑 여기. 이해 되십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사용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하고 여기의 값이 바로 보다 P하고 Q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P하고 Q를 구할 건데요. 얘는 이미 나와 있죠. 얘는 뭐예요? 이렇게 그었던 거잖아. 그럼 여기에 Y 값이 마삼이었죠. 즉 K가 마삼이었다고. 여기 되는 K는 마삼이었다. 얘가 P가 될지 Q가 될지 모르지만 뭐 관심 없죠. 그냥 K가 마삼이었다. 그럼 우리는 뭐만 더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얘만 더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얘? 그렇죠. 예. 근데 이 녀석의 정체는 어떻게 보면은 요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죠. Y절편.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시선을 달리해서 이 변곡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직선의 기울기 맞아요?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죠? 직선의 기울기를 알고 접선의 방정식도 알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 3차 함수를 미분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다. 이 얘기부터 하자.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도 했지만 이 3참수에서 수많은 접선들이 있었죠. 맞아요? 그 중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 게 뭐였다고? 바로 그게 변곡점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20 몇 번에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간에 그러면 우리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등등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아무튼 이 접선의 정체를 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 거. 맞죠? 그러면은 이 도함수를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도함수 선생님이 미리 아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도함수의 식이 이거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죠? 친구들 적당히 좀 3으로 묶어볼까? 그러면은 x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고 플러스 9 완전 제곱식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9에다가 4, 3, 12를 빼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바밤 이렇게.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서
2에서의 최소값이 마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지금 도함수예요. 도함수의 함수값은 접선의 기울기지. 맞아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 게 2에서 마삼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라고? 어디에서? 2에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요. 이 기울기가. 그러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즉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금방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2에서 마삼의 기울기를 갖는다. 그럼 이 좌표는 뭐가 돼요? 2, 얼마가 되죠? 이 좌표는 2, 요 함수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어디 갔어? 요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이 함수식에 요 2를 대입하면은 이 좌표가 맞아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2, 함수식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해 보자.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2를 대입하면은 8 마이너스 2, 4, 4, 6이 24. 그 다음에 2, 9, 18 마이너스 3. 스스로를 의심하자.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산 잘 하세요. 어떻게 되면은 8, 18 더하면 얼마예요? 26. 26에다가 27 빼니까 마이너스 1이네. 얘는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해도 이 변곡점은 요 극대와 극소 딱 중앙점이죠. x 값도 y 값도 딱 중앙점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1과 3을 더해서 반 나누는 게 2죠. 그러니까 x 값은 2. 그리고 1과 마삼 y 값을 더해서 반으로 나눠봐봐. 그럼 얼마예요? 그죠?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지만 아무튼 결국에는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요. 2,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3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을 기울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x 플러스 6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되어서 아까 우리가 찾고자 했던 y절편은 5가 되죠. 5 맞아요. 그래서 k는 여기는 5란 얘기야. 맞죠? 그러니까 P하고 Q는 바로 요 5와 마삼 혹은 마삼과 5를 의미하니까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그죠? 모르겠다. P하고 Q만 다르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우리는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요. 두 개를 더하면은 최종 정답은 뭐 2다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맞죠? 좀 설명이 좀 이렇게 뭐랄까 그냥 막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일단 요 그림 꼭 이해하시고 왜 암기까지 해주시고요. 뭐 암기하기에는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몇 번만 써보면은 자동으로 암기되는 것 같아요. 요거 그 그림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fx 그래프 잘 그려서 그 다음에 0,k는 y축을 의미하죠. 그러면은 y축을 잘 찾는 건데 y축을 찾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x가 0일 때를 잘 찾는 게 핵심이야. 그러면은 x가 0일 때에는 이렇게 그어서 x를 금방 찾았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30번 더 한번 꼭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